인공지능이란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간의 지능을 모델링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또한 기계지능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컴퓨터와 같은 기계장치들을 통해 지능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론이나 실현 가능성 등을 연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은 컴퓨터공학과 같은 IT 계열을 비롯한 여러 학문 분야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회과학과 인문학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도 인공지능적인 요소가 도입되어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는 음성인식, 산업로봇, 곧 상용화를 앞둔 자율주행 등을 들을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미래 세계의 중심이라 불리는 인공지능을 접하고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익혀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주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컴퓨터에는 기억장치, 제어장치, 연산장치, 입력과 출력 장치들이 있는데 이 장치들은 표와 같이 인간의 기관들과 대응되는 것입니다.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언젠가는 인간의 지능에 근접하거나 추월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인공지능의 장점을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공지능은 현대 생활에서 상당 부분 인간의 역할을 대신 상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공지능은 인간의 판단과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인공지능은 인간의 실수를 피하게 하고 위험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단점으로는 인간의 일자리를 잃게 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인간의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의해 보이지 않게 조종받을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 이세돌 구단과 바둑 대결을 벌인 알파고는 딥러닝의 방법을 적용한 소프트웨어로도 유명하지만 모회사인 구글에서 엄청난 수의 컴퓨터가 동원되어 구현된 것으로 인공지능은 그야말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조화인 셈입니다. 인공지능을 구성하는 4가지 핵심 요소는 모델 형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언어, 응용 분야입니다. 인공지능 연구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학자인 마빈 민스키 같은 사람은 1960년대 중반에 앞으로 20년 이내에 보통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이 실현될 것이라고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준의 인공지능 구현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5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의 예측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지금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아직도 상당한 제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제한점과 한계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의 문제, 두 번째는 실세계 응용 적응 문제, 세 번째는 정신세계에 대한 표현 제한입니다. 인간과 같은 지능적인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의 개발은 인간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두뇌에 관한 탐구가 필요합니다. 첫째, 인간의 두뇌는 약 140억 개 정도의 뉴런이라고 불리는 신경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아기의 뉴런의 개수는 성인의 뉴런의 개수와 같습니다. 세 번째, 뇌세포는 태어난 이후 늘어나는 일이 없으며 또한 한번 파괴되면 재생되지 않습니다. 좌뇌는 규칙의 처리에 적합한 규칙 기반의 인공지능과 연관이 많고 우뇌는 학습에 적합한 신경망과 관련이 많습니다. 이러한 좌뇌와 우뇌의 정보들은 뇌의 정황에 있는 2.5억 개의 신경 다발로 이루어진 뇌량을 통한 끊임없는 정보 교류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수준 높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간의 두뇌 작용을 살펴보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과 관련된 인간 두뇌의 구체적인 능력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 두뇌의 능력 중 기억력, 계산력, 사고력, 추리력, 추론 능력, 분석력 등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은 그간의 연구를 통해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나 인공지능이 인간에 따라올 수 없는 분야는 아직도 많습니다. 특히 상상력, 직관력, 이해력, 공간 능력, 연상 능력 등은 인간의 능력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상상력과 직관력은 창의성의 영역에 더 가까우므로 인공지능의 창의성은 상상력과 직관력 등에서는 제한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신경과학자인 리처드 하이어는
두뇌가 명석한 사람은 체계적이고도 효과적인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지능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훨씬 유리하다라는 견해를 발표했습니다. 인간의 지능은 인간 두뇌가 가진 다양한 능력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20세기 중반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꾸준히 발전되어 왔습니다. 인공지능의 역사를 시작부터 지금까지 요약 정리하면 7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준비기에 워렌 맥컬럭과 월터 피츠는 인간의 두뇌를 논리적 서술을 구현하는 이직 원소들의 집합으로 추측했습니다. 도널드 헵은 뉴런 사이에 반복적인 점화가 발생할 때 뉴런들 사이에 학습 효과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앨런 튜링은 기계의 지능을 판별하는 튜링 테스트를 제안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요람기에는 1957년 미국의 로젠블럿에 의해 마크 1 퍼셉트론이라는 신경망 모델이 만들어져 엄청난 환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1969년 민스키와 페퍼트가 퍼센트런즈라는 책을 출판하여 퍼센트론의 모델의 문제점을 밝혀내었고 그 후 신경망 연구는 한동안 침체기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인공지능은 1974년 무렵부터는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였습니다. 이러한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공지능 연구에 대한 지나친 낙관과 기대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기라 불리는 1980년대 인공지능계의 최대 화두는 신경망의 부활이었습니다. 민스키와 퍼포트에 의해 결정적인 문제점이 밝혀진 이후 사라진 단층 퍼셉트론 모델이 다층 퍼셉트론으로 화려하게 컴백한 것입니다. 1987년부터 인공지능의 연구는 두 번째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기대를 모았던 다층 신경망의 제한적 성능과 컴퓨터의 속도가 느린 탓으로 매우 복잡한 설계가 필요한 신경망 연구가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제프리 힌튼 교수는 RBM이란 새로운 딥러닝 기반의 학습 알고리즘을 제안했습니다. 그 후 1990년대에는 인간이 원하는 것을 대신하여 지시해주는 지능형 에이전트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베이지안 네트워크, 은닉 마르코프 모델, 확률적 모델링 등 머신러닝이 인공지능 연구에 도입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의 부흥기인 2011년부터는 구글에서 고양이 영상인식 성공을 2012년에 해냈고 2014년 페이스북에서는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딥페이스 얼굴 인식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 대결이 끝난 뒤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폭발적으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능력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다방면에 걸쳐 인간 생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사를 작성하고 예술 방면에서는 시와 소설을 쓰고 음악을 작곡하고 그림을 그리는 단계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 예술가는 주어진 알고리즘에 따라 작품을 생성할 뿐 작품에 대한 감성이나 의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능이 폭발하는 시대가 되어 인공지능이 의식을 가지기 전까지는 인간만이 인공지능을 만든 그림의 아름다움을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의 예술가들은 인공지능과 신경망을 활용하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예술적인 작품을 만들기 위해 활동할 것입니다.